그럼 전 저 같은 사람이 1등이 되는 생각을 해요. 2027년에 나스닥 상장 2058년까지 일경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고 어떤 이상향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캠이 있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페어펫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현일이라고 하고요. 저희 페어펫은 강아지들의 출생신고 서비스를 모바일로 대행을 해주면서 병원비를 환급해주고 이제 커머스에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멤버십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저를 이제 한국의 손정이 같다. 보통 이제 좀 어떤 자리에 있고 할 때는 한국의 손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요. 왜 손정이냐 했을 때 굉장히 꿈의 크기가 크고 2058년까지 일경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고 되게 이루려고 정말 많은 노력과 그 가정이 보이는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꿈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보이니까 그런 가정들에서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채연이라는 사람은 약간 큰 꿈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페어펫이 올인원 케어 서비스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처음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첫 1년에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기본적인 강아지가 집에 왔을 때 뭐 필요한 울타리라든지 밥그릇, 뭐 사료, 간식, 뭐 용품 뭐 되게 많은 것들 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페이백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해서 유저분들이 커머스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설계해 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펫 올인원이라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현재 출생신고에서 보험, 커머스 정도로 연결해 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펫에게 필요한 양육에 대한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주변에 나와 비슷한 반려 보호자분들을 또 만나기 위한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서 펫을 키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페어펫 앱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고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직접 키우고 있으셔서 이런 반려동물 서비스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또 다른 관점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창업가들이 어릴 때부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부터 먼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펫이었는데 또 마침 제가 창업을 할 때 팀원 중에 한 명이 강아지 11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나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해서 팀원의 어떤 제안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펫 시장이 이렇게 크고 있고 그러면 되게 많은 이제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도 이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음식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정말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은 펫 시장은 크는데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내가 설계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면 여기서 분명히 큰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나도 큰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 이전에 패션 쪽 사업 2가지 정도 하셨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별명이 울산의 간지용이었는데 울산의 지드래곤.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저한테 옷을 어떻게 입는지 되게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입던 옷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사기도 하고 뭐 약간 셀럽 효과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패션 시장이 크고 옷을 팔거나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하는 이런 옷을 어떻게 입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컨설팅이라는 영역을 만들어내고 커머스를 붙여 나가는 형태라면 엣지가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가설을 세웠었고요. 6주차 이제 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에 페이스북 그룹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제 한 10명 정도로 제가 정원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아티클을 읽어가서 본인에 대한 패션에 대한 생각을 뭐 적는 것도 있고요. 사이트 내는 것도 알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옷이 저한테 맞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주는 IT를 전공했다 보니까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스케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었어요. 네. 이것만 하면 진짜 옷 기본은 한다 네.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롤모델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해보라고 얘기해요. 롤모델이 손정희 회장님이라 하셨는데 손정희 회장님도 옷 잘 입으신 편인가요? 손정인 옷 못 입어요. 정장을 좋아하셔서 나이가 드셔서. 우리가 이제 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을 보통 되게 큰 회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기업가들은 아마도 정말 큰 꿈을 꾼다면 지금의 어떤 애플이나 구글 혹은 그걸 뛰어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한 얼마 정도 하냐? 아마 지금 한 2,00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대충 물가 상승률 반영해가지고 그걸 뒤로 당겨보면 1경짜리도 곧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기업 가치지만 그 규모지만 1경이라는 회사도 곧 나올 거고 진짜 본투비 코리아에서 그런 1경짜리 회사를 만들어 보면 이 한국인들이 바라본 어떤 예비 창업가들, 새싹들이 되게 큰 용기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손정희를 보면서 큰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마인을 보면서 큰 꿈을 꿔요. 그리고 미국은 스티브 잡스가 있죠. 한국은 없어요. 어떤 이상향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업가들이 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되고 싶다. 영향력의 규모가 그냥 10조, 20조짜리 회사가 아니라 1000조 1경을 넘는 회사를 만들면 결국 글로벌 단위로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전 인류 단위로 저기 아프리카 어떤 도시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뭔가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큰 뿌듯함?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페오펫으로는 그 정도의 어떤 꿈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 다음 사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밑그림을 그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오펫은 펫 시장에서 굉장히 획을 그어낼 회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페오펫은 개인적으로 한 2027년쯤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상장하는 과정 속에서 추이닷컴에 조 단위로 매각하는 거 그게 이제 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거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돼서 보이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 가장 정직한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재밌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업단위 기업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 단위를 목표로 해야 되고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노력과 전략과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온라인 하려고. 보통 반려동물 서비스는 대부분 커머스인데 페오펫도 커머스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2017년 11월쯤에 강아지 분양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강아지 추세 신고 서비스로 회사를 피부팅해서 19년부터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동물 등록을 못 하신 분들 위주로 한 2년 정도 또 하다가 그리고 또 2021년에 법이 또 바뀌면서 이제 애견샵에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비즈니스 방향을 또 바꿔서 또 그때부터 이제 또 샵을 대상으로 제가 사스를 만드는 서비스로 또 이제 피보팅을 했고요. 강아지 생애 중에 필요한 뭐 동물병원이라든지 뭐 보험, 커머스 등등을 지금 엮어내는 멤버십 상품을 구독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로 시작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펫 시장에서 조 단위 회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각자 카테고리들로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커머스였거든요. 근데 커머스를 먼저 하게 되면 이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들을 엮어내는 게 안 된다고 저는 이때까지 창업하면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펫 시장을 다 엮어내려면 커머스가 시장이 제일 크긴 하지만 커머스가 아니라 다른 되게 엣지 있는 입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입구에서부터 이 전체 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커머스는 하나의 수익 모델이 돼야 되는 구조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펫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입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맨 앞으로 가야 된다. 접점 맨 앞으로 가야지 생애주기의 데이터를 먼저 획득할 수 있고 그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뒷단에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연결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커머스가 아닌 사스 기반으로 이런 플랫폼 만들어 나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펫을 더 많이 키우는 세상을 만드는 게 미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기업 간은 모름지기,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맞나라는 걸 항상 저는 리뷰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껌을 하나 팔더라도 껌을 씹으면 씹을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생각을 해요. 그럼 펫도 마찬가지거든요. 펫을 키우면 키울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지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맞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펫은 되게 뭔가 사람이 주는 어떤 다른 밸류의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인류는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로움을 되게 해결해 주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게 펫이다. 사실 뭐 누군가는 뭐 술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식으로 뭐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펫은 너무 큰 기쁨.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펫을 키우면 이런 이타심에 대해 배울 수가 있고 이런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5월달에 태어나서 뭐 알링이 중국어로 알링 제가 예전에 KBS 생방송 나갔었는데 방송에 같이 나왔어요. 긴장해서 토했어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줄일 수 있는 네. 방안이라고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유기는 왜 유기되냐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 등록이라는 게 저는 그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출생 신고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가족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서 뭐 이 인증서 같은 것들을 보내주면서 정말 리스펙한다. 당신이 입양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증서를 제가 주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좀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얘를 뭐 50만 정도 데려왔는데 병원비가 막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얘랑 나랑 커넥션이 안 돼 있을 때는 버려요. 사람들이. 왜냐면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펫을 키우는 어떤 비용적인 허들을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멤버십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적인 혜택을 드리고 펫 보험을 통해서 병원비 환급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솔루션을 이제 풀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 이득이 남는 게 있나요? 뭐 일단 저희가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도 구조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유저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하실수록 사실 저희는 더 큰 베네핏을 드릴 수 있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페어패스 꼭 이용해 주시면 좋다. 그게 세상에도 좋다. 고양이에 대한 혜택도 동일한 네.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고양이 서비스를 출시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고요. 고양이 보험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내에 출시할 것 같고요. 근데 고양이 보험이 진짜 만들기 어렵거든요. 손해율이 너무 커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프면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뭔가 표현을 해요. 고양이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고양이는 병원에 가면 엄청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럼 병원비가 많이 나.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율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고양이 보험을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묘종이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얼마 나온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만들면 100% 그냥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또 혁신적인 회사잖아요. 저희는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등록도 하고 있고 이런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펫 보험이랑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유저분들을 조금 더 저희 데이터 트래킹을 더 잘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그런 모럴 해저들을 막을 수 있는. 왜냐면 저희는 페어페이 멤버십이라는 게 단순히 혜택을 많이 받는 멤버십을 넘어서서 반려인들은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아간다면 이런 건 해줘야 돼라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안정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님에게 안정은 뭔가요? 리스크를 거는 게 안정이다 오히려. 왜냐면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잖아요.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경쟁 비용이 없는 구간으로 가면 안정적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불안정한 거는 경쟁이 많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불안정으로 가는 거예요. 경쟁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이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다 해요. 근데 졸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졸라 열심히 하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불안정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는데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려고 하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고 20살 때부터 뭐 회사를 1년 이상 제대로 다닌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창업을 더 잘하기 위한 아카데미였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일을 잘했거든요. 진짜 죽을 듯이 했어요. 남들의 최소 2배 이상은, 2배가 아닌가? 3배 이상을 했죠, 최소. 네, 대표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저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싶었어요. 주변에 그냥 진짜 일에 미쳐서 집 가는 게 이상하고 주말에 노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때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정시되면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퇴근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인턴이에요. 막내예요. 근데 저 위가 퇴근을 해요. 저는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야겠구나.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 월급 받는 거에 2-3배는 벌어줘야지. 또인데 회사는 또 세금도 내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실이 5월에 700씩 내고 팀원들 일하는데 사스비, 뭐 슬랙이랑 뭐 구글 드라이브 뭐 다 내고 있고 이렇게 하려면 또 죽을 듯이 해야 돼요. 특히 MZ들 경력이 없으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쌓아온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래도 전형 있는 삶을 추구하실 수 있죠. 워라밸은 내가 이루고 나서 워라밸이 주어지는 거지 결과도 없는데 워라밸을 이루는 거는 너무 망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맨 처음에는 내가 배우고 있나 지금 이 회사를 하면서 제 개인 성장에 좀 초점 맞췄어요. 근데 저는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되고 있어도 배우는 게 많으니까 뭔가 계속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팀에 대한 미안함? 팀에 대한 책임감?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나를 믿고 온 이 사람들이 인생을 버린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클로징은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잘 될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비전에 대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가자. 그래서 그때 뭐 인수제한도 이제 여러 번 들어왔을 때도 뭔가 빨리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펫시장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가 창업을 했는데 그냥 폐업을 하는 거는 그동안 사업을 해서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씬에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씬에서는 반드시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좋은 채용을 하려고. 근데 채용을 할 때 가장 값비싼 사람들이 누구냐? 회사 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이 창업자를 채용하려고 작게는 몇십억에서 몇천억씩 지르는 거죠. 뿌리다신가? 그 회사도 현대가 그 창업자를 사고 싶기 때문에 한 4천억을 질렀어요. 창업자는 폐업을 해야 된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져왔던 네트워크를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게 진정한 대표의 폐업이다. 동물적 법안이 통과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강아지 분양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유저분들에게 너무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샵에서 분양받는 강아지들은 많이 퀄리티가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아프고 잔병 치레도 많고 건강한 아이를 정말 선별을 해서 분양을 중개하는 걸 했었는데 가격이 비쌌어요. 보통 그때 시세가 50만 원, 30만 원? 저희는 그때 17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 강아지를 우리한테 받아야지 안 아프고 평생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싼 걸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인식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이나 고민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최초 서비스거든요. 모바일로 동물 등록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하게 해줘도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저희가 규제 계산 관련된 것들 막 도움 요청 받으면서 기사도 내고 농림부에 계속 질의고 항의 아닌 항의도 넣고 지자체들한테도 찾아가서 미친 척하고 막 소리 지른 적도 있고 막. 네. 그때 당시 좀 무례했지만 사업이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로 뭐 전국을 뛰어서 지자체들을 설득해서 이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죠. 이게 뭔가요? 저희 그 3주년 행사할 때 팀원들 그 지장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그 물감으로 해서. 네. 그 손 로고를 만들었고, 팀원들 메시지. 지금 여기
메시지를 담으신 분들이 다 직원으로 계신 건가요? 한 명 있나? 한 명 있나? 다 떠나신 건가요? 네. 로고가 네. 특이한데 네. 저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 강아지, 그 손으로 이 강아지를 형상한 거고, 페오펫이라는 단어가 people pet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반려동물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미션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랑 뭔가 강아지가 만나는 느낌을 어떻게 로고로 구현을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 그림자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기마고짠. 네. 이거 말고도 많겠네요. 네, 많아요. 매각 제안이 두세 군데서 왔다고 들었는데 네네. 흥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2개 정도는 저도 진지하게 좀 의사는 있었고요. 근데 매각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자 개인이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더 큰 도전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패치장에서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출생부터 장래를 엮어내는 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밸류 체인을 통합시켜보는 경험은 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통합을 시켜야지 굉장히 큰 산업을 만든다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2,000조 정도 하는데, 애플이 아이폰만 팔아서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앱스토어만 만들면서부터 콘텐츠 생태계부터 해가지고 페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이 생태계끼리도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매각은 저한테 그런 거거든요. 빨리 통합해보는 경험을 더 큰 파트너랑 시너지 잡아서 해보는 걸 원했고, 나는 뭐 3천억, 4천억? 거기서 안 그칠 건데 우리는 무조건 조단 이상 가야 되는데, 이런 꿈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인수해서 간다 해서 이제 올 초에 한 군데 인수했고요. 뭐 인수할 것들과 투자할 것들을 계속 이제 리스트업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제일 그릇이 크니까 내가 한다, 인수. 내가 여기서 왕국을 만든다. 부의 관점이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도 파운더는 아니었지만 대표만큼의 어떤 정말 나도 되게 성공했구나라는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것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1등이 문화를 만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전 저 같은 사람이 1등이 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타심이 좀 강하잖아요. 이타심 있는 사람들이 1등이 돼야지 그 생태계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어핏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페어백 같은 회사는 무조건 잘 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걸 했으니 운명 같은 거라 생각해요. 2027년에 나스닥 상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M&A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펫 회사에 매각을 해서 더 큰 글로벌 회사로 만드는 것까지, 어차피 저는 팔고 락인이 될 거니까 네, 그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페어백 무조건 성공시키는 거에 목숨 걸고 있고, 팀원들이랑 다 같이 잘 되는 게 목표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좋겠어요. 저 스스로한테 계속 큰 꿈을 꾸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 큰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